네, 금요일은 영민한 투자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드디어 올라주나 싶더니 오늘은 다시 그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또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시장 진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 그래도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딱 하루 만에 지금 매도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저께부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세와 함께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취임을 하고 나면 어떤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이제 발효를 할 것인가가 세간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이 관세 폭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 스캇 베센트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관세에 대한 상당히 좀 유보적인, 물론 관세를 매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막 10%, 20%의 보편 관세가 처음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세 전환될 거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취임하고 나면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법 강하게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이제 본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이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300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어제 워낙 또 좀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늘은 약간의 이제 되파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오히려 달러 흐름과 또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훨씬 더 좀 가뿐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11월 이후에 다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지수 조정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그런 불확실성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논리로 시장이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이제 얕은 조정은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좀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일 거라는 판단에서 오늘 시장 상황은 파3홀로 코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희망적인 파3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로 다시 돈이 들어와 주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코스 출발해 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셀비온이 9% 수익 중에 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이거 어제 오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후에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왔었죠. 15%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다 쉬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셀비오는 아직도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 전립선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서서히 이제 좀 반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 뭐 ADC가 가장 좀 뜨거운 화두, GLP-1이라든지 ADC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고 주목하셔야 되는 분야가 방사성 치료제 분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국내에서는 퓨처캠이라든지 셀비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립선암 신약, 임상 2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플루빅토 대비해서 객관적 반응률이 월등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방사성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셀비온 뭐 어제 말씀드려서 목표가를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렸어요. 18,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저는 오늘 요 구간에서도 셀비온은 매수 의견 좀 드리면서 목표가 1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제 관련해서 목표가 유지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피롭틱스가 65% 수익 중에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 줄까요? 어제 제가 TSMC 실적 발표 때문에 무방위 계획이 없었는데도 끝나고 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뜨겁고요. SK 하이닉스가 21만 원 뚫고 오늘도 거의 3% 가까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톱이 대형주 중에서는 SKC, 지금 SKC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뭐 50% 가까운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필옵틱스 역시도 지금 60%가 훨씬 넘는 뭐 거의 65%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SKC라든지 필옵틱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소재, 장비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유리기판 생성 공정에 이제 투입된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후속주로 또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 하나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결국 유리기판은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반도체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유리기판으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LG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까지도 다 지금 유리기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요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유리기판 시장이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된다. 필옵틱스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오늘 3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왔거든요. 3만 원짜리를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놓고 고점은 또 3만 4천 원 정도로 좀 높여가지고 대응을 하는 전략. 하단은 어쨌든 익절 라인은 아주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와 함께 유리기판 후속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메스가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 괜찮을까요? 네, 요 종목도 당연히 홀딩이고 사실 조정이 조금 들어와서 요거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네. 오늘 리뷰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 다른 로봇 종목들 중에 오늘 로보티즈가 또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25만 8,500원. 두 대장주가 지금 삼성 관련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관련된 대장주는 로보티즈. 요 두 대장주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지금 단기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의 뭐 7% 가까운 이제 수익을 하루 만에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메스도 어제 오후장 장 막판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고 어제 마지막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이 거의 대체로 오늘 오전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시메스는 로봇 관련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뭐 비진 인식부터 해가지고 AI 알고리즘, AI 로보틱스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또 SK텔레콤이 투자를 한 2대 주주 6% 이상 이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삼성, LG는 전부 이제 로봇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아직 남아 있는 게 포스코 그룹하고요, SK 그룹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 전에 다음 주에는 이제 SK그룹과 포스코그룹의 로봇 사업 전략이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시메스도 역시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진단홀입니다.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22,000원 비중 20%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은 잘 가는데 원전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도 원전이 이제 가나 했는데 약간 또 매물 맞으면서 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계속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이슈로 원전주가 강한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소송 관련된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는 게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가장 이제 큰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니까 이제 우리 코리아 이제 K 원전 팀이 해외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훨씬 더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제 제가 수혜 업종으로 조선 업종과 또 지금 원전 업종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까지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조금 덜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책 동력이 약간 좀 상실된 측면,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정책적인 이슈를 걷어내고 나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SMR과 관련된 투자를 좀 늘릴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결국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산업 팽창에 따른 그리고 이제는 양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주목해 봤을 때 사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AI로 인한 전력 수요 팽창의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다. 뭐 22,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꾸준하게 올해 상반기 내내 원전 관련된 대표 수혜주 또 SMR 대표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28,000원에서 3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산일전기인데요. 8만 원의 비중 10%. 전력 인프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방금 전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산일전기도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청자님 들고 가셔도 버디입니다. 괜찮을 희망을 것 같은데요. 가지세요. 네. 주가를 보면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틀 전인가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추세는 아직 확실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들어왔잖아요. 개장 초반부터 이제 LS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했고 그 외에 나머지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일전기는 저는 한 7만 3, 4천 원 정도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종목은 왜 재룡전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재룡전기하고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은 또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 중소형 변압기 시장, 노후 변압기 이제 교체 주기와 맞물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전력 인프라 이제 보급 이런 측면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지금 8만 원이면 아마 이틀 전에 급등이 나올 때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좀 물려 있으셔도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홀인원 종목 시간이죠. 오늘 뭐 유리기판이나 원전 같은 여러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K스택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코미코, 제우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HBM 세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후속주 K스택 CMP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좀 이제 살펴보면 어저께 이제 3시 무렵에 TSMC가 이제 실적 발표할 거다라는 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지를 좀 해드렸었죠.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모든 스코어가 시장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고 올해 가이던스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에 순이익만 무려 16조 원을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실적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물량으로 인해서 TSMC가 3나노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출의 3분의 1이 거의 3나노 물량이다라고 이제 어저께 발표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HBM과 관련된 물량이 4분기 때도 굉장히 넘쳐났고 올해는 또 블랙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블랙엘 발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쪽에서는 블랙엘 생산을 당초 예상보다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 한미반도체도 지금 한 5,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PSK 홀딩스가 장 초반에 1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었고요. 또 테크윙은 작년에 이제 개발이 이제 끝난 큐브 프로브 장비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공급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또 15%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KC텍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 CMP 공정이 또 HBM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TSV 공정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하홀 구멍을 이제 뚫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구리를 증착하는 이제 공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구리를 증착하고 나면은 비하홀에만 딱 구리가 이제 입혀져야 되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불순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불순물을 연마하고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KC텍에서 양산하고 있는 CMP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는 HBM3 16단 이제 공개가 좀 됐잖아요. 내년에는 HBM4까지 이제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보면 적층수가 계속 12단, 16단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층수를 높이려면 쌓아 올리는 D램 자체의 이제 두께도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딩이 필요하거든요. 이 백그라운딩을 할 때도 역시나 이 CMP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HBM의 적층수가 높아질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KC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9,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C텍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라운딩이 끝나기 전에 확실한 스윙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까지 만나볼 텐데요. 뭐 아까 언급하셨던 유리기판 관련주일지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예고해드린 대로 유리기판 관련 후속주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식각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를 전문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어서 예전에는 이제 갤럭시 S 수혜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1, 2년 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캠트로스가 이제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자율주행 이제 VTX 서비스를 우리나라 이제 판교를 중심으로 실제 상용화를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다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유리기판 이슈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C라든지 필옵틱스가 결국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삼성, LG, SK 전부 다 이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이제 관심이 계속 또 증대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들도 날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해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아까 제가 블랙웰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지스터가 GPU 하나당 막 1000억 개씩 들어가는데 이런 GPU 두 개를 붙여서 가동을 시키다 보면 당연히 발열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리콘 기반의 이제 웨이퍼가 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기판보다 유리기판을 활용했을 때 두께가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두께가 줄어들면 발열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가 거의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효율성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칩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도 결국에는 지금 단수, 적층수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걸 얇게 만드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 들어가는 기판 역시도 유리기판으로 나중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HBM4 이후의 세대는 유리기판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칩을 훨씬 더 얇게 만들고 적층수를 더 높이면서 칩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획기적인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기업들 중에서 유리기판을 이제 제조할 때 쓰임새가 이제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니까 관련된 수혜주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는 19,000원 정도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캠트로닉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장 끝나고도 메이저님과 함께 시장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이슈가 여기저기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최근 이슈들, 유리기판이라든지 HBM 이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TSMC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방과 후 라운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핵심 이슈 관련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